이번에는 재개발로 넘어가서 그것도 너무너무 유명한 지역들은 빼고 뉴타운 제외, 용산 제외, 성수 전략정비구역 제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보면은 강남, 서초, 송파 있죠? 이 지역은요, 재개발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이 지역의 한 동짜리, 두 동짜리들도 거의 20억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성이 강북 쪽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니까 여기서는 소규모 재개발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동 쪽에서는 고덕 비즈밸리 생기는 앞쪽에 보면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쵸? 딱 거기만. 네. 왼쪽에 여러분들도 관심 많아 하실 수 있는 지역이죠. 자양동. 딱 집어서 자양 사동이죠. 그렇죠. 자양동 이제 한강변 쪽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위쪽으로 성동구 쪽에서 보면 사근동이나 용답동, 중구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신당동이 해당이 되고요. 마포 쪽에서는 합정동하고 공덕, 양천구에서는 목동, 은평구 쪽에서는 불광동하고 녹본동, 이 지역들이 재개발로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해드리면은 마포 쪽에 합정, 공덕 같은 경우에서 공권대님이 항상 강조를 많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 지역은 워낙 답사를 많이 한 지역이라서 지역에 대해서는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데, 매물은 어제 갔을 땐 없다가 오늘 갔을 땐 있을 수 있으니까 라이브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최신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공동역의 그 효창공원역 주변 지역에 매물이 없어. 그러니까 전세는 있는데 매물이 없더라고요. 보시고 일찍 가셨던 분들은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특히나 그 주변 지역은 건물을 짓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이 한 30평짜리 단독주택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게 20평, 30평짜리가 한 3개, 4개 정도가 한꺼번에 매매가 나와야 한 동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가구가 많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노후도만 계속 많이 쌓이고 있겠네요. 노후도는 엄청납니다. 뭐 제가 눈대중으로 봐도 한 80%가 넘더라고요. 강동구. 아까 그건 했던 거죠. 그렇죠. 고덕 택지는 우리 공권대님이 말씀해 주셨죠. 네네네. 그 지역이고. 자,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대략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여줬고, 연말 정도에 세부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될 예정인데, 도심권에서 발전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강남의 테헤란로가 하나의 발전축이듯이 이 도심권에도 발전축이 만들어지는데 1, 2, 3, 4축이 있는데 이 신당동이 4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있냐면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그 앞쪽에 이제 패션, 그 관광타운들이 조성이 돼 있죠. 그 앞쪽이 이제 신당동이니까 그게 이제 같은 라인으로 이제 발전축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숨죽이고 있고 가격대가 상당히 착합니다. 여기는 이제 투룸을 기준으로 연식에 관계없이 좀 오래된 거든 이제 한 10년 내외 정도 된 것들이 한 4억대 후반 하고요. 매매값이요? 매매 가격이. 전세가 한 2억대 초중반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투자 금액이 한 2억 5천 내외 정도로 지금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1억 5천? 네네. 근데 여기 지역이 신통도 지정이 돼 있고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지정이 돼 있고, 민간 재개발도 되게 활발하게 진행돼요. 신당 8구역이라든지 그 사이에 남아있는 땅들에 매물들이 적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입지가 좋고 재개발들이 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언젠간 하겠지라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가 또 특징이 대부분 다 더블 역세권이에요. DDP는 트리플 역세권. 교통 너무 좋네요. 그렇죠. 양천구의 목동 2동, 3동 하게 되면요, 염창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염창역은 9호선이고 이제 역세권이잖아요. 급행선이 다니는 거잖아요. 3동 주변 일대에서도 최근에 모아타운, 소규모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등촌동에서도 지정이 되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목 2, 3동 사이에서도 저는 그 지역들이 이런 모아타운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가장 메리트 있는 거는 아직 그렇게 소문이 많이 안 나 있다 보니까 투자 금액 자체가 여러분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전후로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전후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내가 적은 금액으로 이런 재개발을 좀 투자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기삼동 추천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원픽 저는 녹본동을 추천드릴 예정이에요. 위에 연신내역이 있고 불광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녹본역이 있는데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세 군데. 그다음에 불광 5구역, 그다음에 대조 1구역, 요런 거는 이제 민간에서 진행하는 거. 네. 밑에 녹번역 주변 지역에도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두 군데. 요렇게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네. 불광역 역세권입니다. 불광역 여기죠. 거기 NC백화점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예. 그 아래쪽 부분이 여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네. 동의서를 무려 75%에 여기가. 동의서가 네.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를 역세권, 그러니까 불광역 역세권 개발로 고밀 개발하는 걸로 그냥 서울시가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네. 민간이 직접 투자하는 민간 개발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해서 네. 구역 지정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도를 통해서 많은 재개발 정보를 취합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는 좀 덜 알려졌다. 물론 알려져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네. 덜 알려졌다. 그리고 저기가 한 개 단지가 역세권 개발로 진행이 되면은 네. 3,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돼요. 어우,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랜드마크 되겠네. 3호선과 네. 6호선 네.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네. 이 불광역의 특징은 오른쪽으로 한정거장을 가면 독바위역에 신분당선이 들어서요. 요 위쪽에. 그렇죠. 예. 그리고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연신내역이 예. GTX A 노선이 네. 늦어도 2024년이면 개통을 합니다. 2년 뒤면. 직접적으로 연신내역 주변 지역을 가보면은 금액도 높고 물건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연신내역을 목표로 가셨던 분들은 포기하시는데 네. 실제로 투자에서는 가성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블 역세권이 됐을 때 한정거장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고 3,000세대면 어마어마한 대단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단지 내 인프라가 다른 여타 1,000세대, 500세대 이런 단지들과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선호도와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밑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단지도 아파트가 되고 위에 대조 1구역과 불광 5구역도 아파트 단지가 되면은 그렇죠. 이 불광역 주변 지역은 전부 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래요? 48,000세대 나옵니다. 48,000세대면 잠실의 1, 2, 3, 4단지 정도를 합친 거예요. 이거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계산이 빠르신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머릿속에 다 빅데이터가 들어있거든요. 48,000이면요. 네. 저기 그 노원구 쪽에 네. 상계, 중계, 하계, 공릉까지 합쳐서 그 아파트 단지 다 합친 게 한 5만 세대 돼요.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건가요? 자,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 NC백화점 아래쪽에 있는 지역이 매매 금액을 좀 알아봤어요, 제가. 네네. 일단은 이 지역 내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 한 노후된 걸로 네. 아예 새거나 깨끗한 것들은 비싸요. 6, 7억 정도 합니다. 6억대 정도 합니다. 야. 근데 이제 개발이 되면 노후됐거나 뭐 깨끗하거나 상관없이 그쵸. 조합은 자기에 주어지니까 네. 또 이거는 민간이 하는 거니까 뭐 권리산정 기준이 지금 현재 공공이나 서울시에서 신통을 하는 거와 딱 칼로 자르듯이 된 게 아니죠. 그쵸. 그리고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럴 위험은 없고 거래에 대해서 뭐 현금 청산된다 이런 위험은 아예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지역에 노후빌라 투룸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네. 그다음에 전세가 한 2억대, 2억 정도. 노후빌라니까 네, 신축은 그렇죠. 한 2억 8천까지 올라가는데 전세가. 근데 이제 노후빌라는 한 2억 정도. 그래서 실투자금 한 3억 정도로 네. 3,000세대가 될 수 있는. 그럼 사실 지금 이게 금액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사실 물건이 나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렇게 재개발 시작하고 동의서 도장 쾅쾅 찍고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럼 거의 물건들을 팔기 싫어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적절한 물건들을 좀 찾아서 나오시는 대로 보고서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얘기하는 건 2-2구역이고요. 그렇죠. 자, 2-1은 역촌역. 그거 보면은 불광역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면 역촌역 있잖아요. 역촌역 앞에가 2-1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촌역 역세권도 진행을 하고 있고 두 개 단지 합치면 5,000세대. 이 블록이 상당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거의 블록이 전체가 다 개발된다라고 보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네.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게 되겠죠. 여기서 보시는 게 사근동 용답동인데요. 여기가 간혹 하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동대문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성동구는 성동구입니다. 근데 성동구 안에서 좀 끝자락에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는 게, 네네. 성동구의 옥수동, 금호동 같은 경우는 이미 재개발들 다 됐단 말이죠.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지역이
요 왼쪽에가 보이는 요쪽이 사근동 쪽이고요. 마장동이고 맞아요. 오른쪽이 용답동입니다. 거의 네. 마지막 남은 재개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는 요 답심리역, 요 오른쪽에 보라색 답심리역 보이죠? 요 파란색으로 있는 건 용답동 108번지대 재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아파트 짓습니다. 성동 뭐 용답 상가시장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블록 쪽이 여러분들이 재개발 좀 기대를 한 투자하기 좋고요. 매매 가격은 빌라 투룸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4억대 중반에서 5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셋값은 2억 5천 정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저렴하게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억 5천 투자할 수 있고. 근데 보통은 한 3억 5천 정도 그렇죠.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 지금 한 3억 정도 잡아야지 이렇게 노후도가 쌓여져 있는 지역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재개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또 여기에서 건너편에 보면 여기 용담역 있고 건너편에 이게 아래쪽이 한양대거든요. 네네. 한양대 위쪽,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한참 했던 데가 위쪽. 근데 여기 한양대 위에서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한양대랑 좀 떨어져 있어야 돼. 요 가운데 길 있잖아요. 요 길 그렇죠. 위쪽이죠. 길 위쪽이에요. 네네. 사근초등학교 쪽 주변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쪽들은 여기서 임대 목적이나 여기 학생들 이런 고시를 하기 위한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양대가 자꾸 매입하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셔야 돼요. 네네. 사근초등학교 쪽을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들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좀 열심히 찾아서 발품을 파신다면 저는 이런 곳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근동은 지금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또 확인하고 맞아요.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확인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 이권대님이 추천하는 곳은 용답동이죠. 그렇죠. 용답동입니다. 네. 여기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도 아마 들어가. 그리고 노후도를 보게 되면 여기 노후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거의 맞아요. 빨간색이에요, 거의. 그렇죠. 빨간색이고 또 신축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 네,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뭐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생각보다 그래 서울에서 이 정도 입지에 네. 왕십리역도 네. 가깝고 또 뒤에 보면 여기가 중고차 시장이 예전에 활성화돼 있다가 싹 다 죽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차 시장을 뭐 현대식 건물로 바꾸고 여기를 특화시해서 네. 특화거리로 만들겠다라는 또 장기 계획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을 때 성동구 내에서도 괜찮은 지역으로 33평 기준으로 하더라도요. 최소 여기서 19억에서 20억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